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하락세를 했죠. 처음에는 상승구도 하는 척 하면서 잘 버티다가 중반쯤, 후반쯤으로 하면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하는데 쉽지 않았고요. 디스코방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오늘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근데 파월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금리가 내리거나 지켜지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호재이긴 하지만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니까 그 자금 조달은 국채 발행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는 거죠. 그 증세를 빅테크 위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가 실행될 거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요즘 계속 증시가 과열이라는 말 계속 나오고요. 이벤트 없고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이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만기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표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어저께 신규 실업수당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디스코방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신규 실업수당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부양책이 나온다 이 말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연봉 한 3만 불 정도 받는 사람들이라 하면 한 2, 3만 불이요. 그렇다 하면은 그냥 회사를 일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는 게 훨씬 더 낫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양책이 확실해지니까 그만둔 거예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데 다른 반면으로는 그만두지 않고 회사에서는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야, 너 이틀만 나와. 내가 캐시어 줄 테니까 너 부양책 받아. 이 신규 실업수당 받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규 실업수당이 어저께 안 좋게 나왔는데도 증시는 좀 올라는 편이었죠. 그게 신규 실업수당이 많아졌어도 부양책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할 필요 없는 사람도 신청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많이 안 해주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지표로는 소배 판매가, 그러니까 0.7 감소했어요. 예상이 0.1 감소인데 감소를 많이 했죠. 이게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좀 반응을 하지 않았었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뉴스로 백신 공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고요. 금융주, 에너지주도 많이 빠졌고요. 엑손모빌은 지표가 부진하기도 했는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산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한다고요. 만약에 자산이 과대평가된 게 확실시 되면 아마 제재도 받고, 과대평가로 해갖고 지금 주가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도 많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유가가 더 빠진 게 중국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부분 동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들 아시죠?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데였는데 수요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코로나 쪽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원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오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요. 오일도 꽤나 빠졌죠. 그리고 테슬라로는 유럽에는 유럽차가 있어서 테슬라 점유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취임까지 가장 많이 증시가 올라간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매도했다고 영상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네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할 때가 그때가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조정장이 올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 위주로 해서요. 근데 할 수 없이 테크주가 조정이 오잖아요. 그게 왜 오는 거겠어요? 바이든 증세로 인해서 빅테크주들이 조정이 온다는 건데, 빅테크주만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도 같이 조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폭이 좀 틀릴 수는 있어도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애플도 많이 빠지고 있죠. 페이스북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꼭 그렇게 다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회사도 좋고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저만의 주식 방법이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습관적 매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수익률이 더 이상 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매도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세금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세금 같은 거 걱정하느니 차라리 떨어져서 그 세금만큼 내일 세금이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된 거 보고 있느니 차라리 돈 벌고 세금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금 같은 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아니면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쭉 세금에 대해 걱정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 매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하고. 왜냐면 저는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지껏 꾸역꾸역 올라와갖고 또 내리고 또 꾸역꾸역 올리고 내리고 그 큰 박스 구간에서 버틴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거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있어봤자 종목은 성격이기 때문에 백날 가봤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저 빨간 선이 46불 10인데요 2014년입니다 2014년 2014년도에 아니죠, 저기까지 봅시다. 2004년도에 주식 저점이 19불 70이었어요. 그리고 고점이 26불 70이었어요. 그리고 쭉 갑니다. 2008년도에 19불, 그 다음에 32불 쭉 갑니다. 32불 기억하세요. 쭉 올랐어요. 46불, 한 47불 때까지 갔죠. 그리고 쭉 올라가요. 60불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 36불, 그리고 54불 찍고 지금 48불이에요. 2007년도에 고점이 32불이었어요. 32불. 근데 만약에 코로나 때 주식하신 분들이라면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고작 10불 올랐습니다. 10불. 이거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습관적 매도라는 걸 해요. 수익률이 작은 거를 수익률이 높은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걸 하셔야지 언젠간 올라가겠지. 기업 분석했더니만 너무 좋다. 워런 버핏이 갖고 있다. 아, 워런 버핏이 맨날 코카콜라 먹는다고 하더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맨날 먹으면 뼈 사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배당주 얘기. 배당주 얘기 고만 들으세요. 고만. 배당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절대 못 봅니다. 배당주 얘기하는 거 실질적으로 돈 되는 얘기 들으세요. 실제로 돈 되는 이야기. 배당주 좋습니다. PT 굉장히 잘 만들어갖고 배당주 이거 배당주 1등 2등 관심 없고요. 상관없고요. 배당주로 갖다 돈 번 사람은 정말 큰 돈 넣으면 말이 틀리지만 배당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요? 비교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은 그 대답의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과 저희는 확실히 틀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은 정말 좋은 시절에 주식한 사람이에요.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주식을 넣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주식이 다 성장주, 가치주였어요. 성장주, 가치주. 그렇기 때문에 그땐 무슨 주식을 투자했어도 됐을 거예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쓰러졌겠죠. 가봅시다. 2008년도에 18불 80까지 떨어졌어요. 32불 하던 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20불 대에서 지금 48불, 20불 올랐어요. 20불. 이런 주식 하고 싶으십니까? 주식은 정확히 하시고 싶으시면 너무 많은 필요 없는 정보보다는요, 돈 되는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 되는 정보가 뭐냐 생각을 해서 매수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더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배당주 성명만 늘어지게 하고, 어떤 회사가 좋습니다. 캐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거 필요하지만요, 그거보다요, 정말 제일 돈 되는 거.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 필요해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개념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게 그냥 한번 듣고 가야 되는, 주식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정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개념을 만들지 마세요. 하여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하는 사람은 한 편이라고요. 저는 저의 방식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나중에 적용할 기회가 있다면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판 걸로 추이나 펠라톤, 죄송합니다, 또 이런 거 종목을 찾아서 그 돈을 넣었다면 수익률이 더 커졌겠죠. 언제까지 아마존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이거 언제 또 터지겠지, 언젠가 터지겠지, 언젠간 터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돈을 빼서 수익화를 시켜놓는 게 훨 낫다 라는 저의 주식 습관적 매도입니다.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회사가 나쁘거나 하락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도 매도하세요 라고 하려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 보라고 말씀드렸죠. TSM 제가 언제부터 밀었었죠. TSM 보시라고. 반도체 같은 거 계속 꾸준히 보세요. TSM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흐름 타고 쭉 올라가다 또 흐름 타고 쭉 내려요. 마치 스타벅스 종목의 성격처럼요. 스타벅스 아시죠? 꾸역꾸역 올려놨더니 그냥 팍 꾸역꾸역 오르고 또 팍 이렇게 돼요. 이런 성격을 가졌어요. 반도체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멘탈을 잡으실 마음이 있으시면 반도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해지하는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해지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지, 금, NUGT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 해지라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해지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NUGT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르다가 팍 떨어져요. 이건 2배짜리예요. 2배짜리.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경제 상황, 증시 상황을 알고 NUGT를 시작해야지, NUGT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NUGT 금값 모은된다. 너무 좋다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NUGT는 지금 심장 쪽, 주가가 심장 쪽이에요. 무릎도 아니고 머리끝도 아니고 심장 쪽. 약간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증시를 알고 NUGT는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부연 설명으로. 그리고 월요일 날은 장이 쉬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장이 제발 좀 잘 올라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